안녕하세요, 제이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촉법소년 그리고 심신미약입니다. 이게 왜 사라져야 되냐? 촉법소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촉법소년이 정확하게 뭐냐?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촉법소년입니다. 그럼 왜 형사처벌을 안 하는가?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낮춘다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나이에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재범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긴 게 이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이게 왜 사라져야 되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옛날에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 나이대 애들이 할 수 있는 범법 행위라고 해봤자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뭐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가게 뭐 혹은 집 창문을 부순다든가 그 나이대 그냥 철 없을 때 뭔가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짓에 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잘못을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때리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때렸습니다. 맞았어요. 교육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속된 말로 일진이라고 불리던 애들도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되게 쫄아 있었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자퇴를 하는 게 그냥 인생이 망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로 뭐 학생이 담배를 피면 안 되지만 교복 갈아입고 숨어서 피고 뭐 그래도 나쁜 짓이지만 최소한의 그 나쁜 짓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그 예의는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 나쁜 애들도. 근데 요즘은 너무 악랄해졌어요. 일단적으로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체벌이 금지됐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나이 때 이 만 10세에서 14세 이 나이 때는 그런 범법 행위를 지르는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체벌이에요. 결국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봤자 정신 차리는 애들이 몇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애초에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SNS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이 나이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촉법소년이란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게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이용하려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라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시키려면 나이가 아니라 이 나이 때 조건이 붙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나이대에 맞는 어쩔 수 없는 범법 행위를 지르는 애들을 촉법소년이라는 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참다가 그 괴롭히는 애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혹은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는 거야. 용돈을 못 받아서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절도 행위를 했다. 그런 친구들한테만 이런 촉법소년이란 법을 적용을 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이 나이라고 해가지고 이 촉법소년을 적용을 시키는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가 선을 넘었어요. 이제는 성폭행은 물론이고 차를 훔쳐서 면허도 없이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서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도 있었고요. 시간 동안 집단 구타 그리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애들을 과연 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으로 저희가 지켜줘야 할까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왜 나라에서 마음대로 정하죠? 피해자가 정해야죠. 그 찢어지는 마음은 누가 이해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촉법소년으로 소년원을 간다고 쳐요.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처벌이 소년원에 보내는 겁니다. 이 소년원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들어가면 교화가 될까요? 소년원 들어가면 거기서 뭐 사고친 애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야 나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는 진짜 너무 반성하고 있어. 너도 반성했으면 좋겠어. 우리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돌아가게 되면 착하게 열심히 살아보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화이팅 이럴 것 같아요. 이 애들이 절대 안 그럽니다. 오히려 이거 소년원 갔다 온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사람 죽게 만들고 집단 구타하는 애들이 뇌 구조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만난 친구들, 형들이 애기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나 소년원 갔다 왔다. 야 별거 없던데? 한 번쯤 갔다 올만해. 야 거기서 나 민성이 형이라는 형 친해졌거든? 야 인천 짱이래. 개쩔지 않냐? 야 인천 가면 그 형 부르면 다 끝나. 이러고 다니지.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소년원 보내는 걸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촉법소년 해결법 일단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뭐 아직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했다. 근데 그거를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지 않냐. 남의 차를 훔쳐서 사람을 치는 거를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남의 걸 훔치거나 한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고
경찰에 잡혀간다는 거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했다, 아직 어려서 그걸 적용시키려면은 단순한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치는 거, 뭐 친구랑 뭐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거, 이 정도만 애들이니까 라는 말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범위의 행위고요.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그냥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맞으면 해결됩니다. 그 나이 때 그 공포심이 결국 이 모든 행동을 통제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냥 개쳐 맞으면. 두 번째 해결책은 뭐 소년원을 보내든 교도소를 보냈든 그 안에서 전담팀을 만듭니다. 촉법소년 교화 전담팀. 거기 안에 되게 무섭게 생긴 형님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 형님들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런데 다시 들어오면 너 진짜 그땐 죽여버린다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촉법소년들을 괴롭히고 다시는 이런데 들어오고 싶다라는,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나쁜 놈으로 나쁜 놈을 교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트루먼 쇼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친구의 이 성장 과정을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실시간으로 찾아가서 혼낼 수도 있고 잔소리도 하고 훈계를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그건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뭐 근데 막 반대로 얘가 이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러면은 뭐 용돈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전 국민이 다 같이 키우는 거죠. 다마고치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사이비 마냥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시청각 자료부터 그냥 하루 종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최면을 걸듯 뭐 주파수를 쏘든 그냥 쇠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린 나이라서 본인만의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에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인간을 개조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라져야 될 것,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그냥 심신미약이 사라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었는지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건데요. 당시에 그때 제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이런 걸로 안 됩니다. 범행 전부터 이어진 증상이나 혹은 치료, 이력, 그리고 범행 당시 상태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감형을 시키는 건데요. 이제 요즘에는 음주나 이제 약물에 의한 그런 사례는 감형에서 좀 배제시키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음주나 약물에 의한 그런 심신미약도 감형이 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쉬운 말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저 조현병이어가지고요, 저 사람이 저한테 욕을 하는 것처럼 한청이 들렸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하면은 그 전에 정신과 다녔던 기록이 있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니까 감형을 해주는 건데요. 왜 감형을 해줍니까? 왜? 도대체 왜? 물론 정신질환이 있는 거는 뭐 본인 선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신질환이 생겨서 가슴이 아픈 경우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한 피해를 준 사람을 폭력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요? 되게 안타깝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정당화를 시키려고 감형을 해주냐고요. 물론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감형이 되려는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원인 제공이 피해자한테 있다, 그러면 감형을 시키는 거예요. 피해자가 계속 이 가해자를 괴롭혀가지고 괴롭힘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이 생겨버렸어. 그러면은 감형을 해줘야죠. 그 사람 때문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 피해자 가족들 혹은 그 피해자한테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다 말해줘요. 들었을 때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가 굉장히 딱한 사연이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감형을 해줘야죠. 무조건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면은 피해자의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신미약인지. 뭐 본인이 조현병이라고 하면서 뭐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애소해 보이는 사람이랑 여자만 노리고 죽인다든가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앞에 되게 건장한 깡패들 세워놓고 이런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선택적 심신미약일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강약 약강, 정말 뭐 정신질환이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척을 하려고 하든지 이용하려고 유리하게 일부러 그런 기록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얘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든 게 병이 원인인가? 왜냐면 단순히 정신질환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병이 있고 어떠한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킬 만한 뭔가의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건들이 겹쳐서 통제가 안 돼서 범죄 행위들을
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런 정신질환에 걸리면 무조건 범죄를 한다,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무작정 이것 때문에 감형을 해줄 게 아니라 감형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인 거를 왜 피해자분들이 억울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나날이 이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CCTV 나라라고 할 만큼 CCTV도 되게 많아졌고, 하지만 또 나날이 범죄 수법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것들이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